캠퍼스 뉴스. 스마트 스토어 창업 실전 프로그램 나도 엔잡러 수강생 모집이 안내되었습니다. 마약류 이용 성범죄 근절 홍보 콘텐츠 공모전이 안내되었습니다. 먼저 학내 소식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창업 실전 프로그램 나도 엔잡러 수강생 모집이 안내되었습니다. 나도 엔잡러는 스마트 스토어 창업 실전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 중 사업자 등록은 필수 사항이며 통신 판매업 신고 비용 및 판매를 위해 발생하는 구매 비용은 수강생 부담입니다. 단, 교육 및 멘토링 비용은 전액 창업교육센터에서 지원합니다. 모집 기간은 2023년 6월 9일 금요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구글 폼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특강 일시는 6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이며 장소는 원흥관 3층 아이스페이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류 이용 성범죄 근절 홍보 콘텐츠 공모전이 안내되었습니다. 응모 기간은 5월 8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응모 대상은 국민 누구나로 개인 또는 팀 응모가 가능합니다. 응모 분야는 홍보 슬로건과 홍보 포스터 2가지이며 콘텐츠 주제는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과 경각심 제고, 마약류 이용 성범죄 대처 방법, 피해 신고 활성화 등 마약류 이용 성범죄 근절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응모 방법은 공모전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참가 신청서 양식 및 파일 형식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시상 내역은 최우수 2작품, 우수 3작품, 장려 5작품으로 각 구분에 따라 부상품의 차등이 있습니다.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후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 6월 중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팀이 수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시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학내 보도입니다. (2023년) 천원의 아침밥 행사에 참여하는 41개 대학 중 이번 사업에 우리 대학도 선정돼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행사는 대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쌀 소비 확대 및 학생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대학 대학원생을 포함해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남산학사 1층 식당에서 진행되며 매일 150인분의 식사가 준비됩니다. 남산학사에 거주하는 박현지 학우는 아침밥을 먹는 것이 체력적으로 중요하다며 평소 기숙사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곤 했는데 1,000원의 아침밥 행사가 생겨 편리하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것으로 5월 18일 목요일 오후 캠퍼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뉴스 편집의 이현주 기자, 학내 보도의 이현주 기자, 기술의 김지원, 아나운서 장윤서였습니다. 흥미로운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의 목요일 오후를 설레게 하는 영화로운 문화기행. 오늘 떠날 여행지는 1980년 5월 18일의 광주입니다. 오늘은 송강호, 유해진 주연의 택시 운전사와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거금 10만 원에 혹해 독일 기자를 택시에 태우고 광주로 향하게 된 택시기사 만섭이 목도하게 되는 1980년 5월 18일 광주의 풍경. 영화 택시 운전사와 함께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밤하늘을 날아. 택시 운전사인 만섭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택시 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월세를 10만 원이나 밀려 집주인에게 독촉을 받던 만섭은 마침 택시비를 10만 원 내겠다는 외국 손님을 잡아 광주로 향합니다. 외국 손님은 독일 공영방송 소속 기자인 윌겐 힌츠페터로 광주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동료 기자의 말을 듣고 그곳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나 광주로 가는 도중 검문에 막히고 택시비를 꼭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은 만섭은 임기응변을 발휘해 광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광주에 도착하자 독일 기자는 목숨을 걸고 민주화운동 중인 시위대와 인터뷰를 하겠다며 트럭 위에 오르고 만섭에게 따라오라고 하죠. 그러나 만섭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혼자 서울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만섭에게 택시를 태워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만섭은 다시 광주의 한 병원으로 향합니다. 한편 독일 기자는 대학생 재식과 광주 금남로에서 벌어진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촬영하게 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혼자만의 사랑은 슬퍼지는 거라 말하지 말아요. 그대 향한 그리움은 나만의 것인데 외로움에 가슴 아파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죠.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줘. 가리워진 나의 길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가득하기만 한데 이끌려가듯 떠나는 이는 제 갈 길을 찾았나 손을 흔들며 떠나보낸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되죠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줘 가리워진 나의 길 영화 택시 운전자 속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실존 인물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입니다. 푸른 눈의 목격자로 불리는 힌츠페터는 1963년 독일 제1공영방송 함부르크 지국의 방송 카메라맨으로 입사했습니다. 1967년 홍콩의 동아시아 지부로 발령받아 베트남 전쟁을 취재했으며 69년에는 4.20에서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973년 도쿄 지국으로 옮겨 89년까지 특파원으로 활동했는데 특히 1980년 5월 일본 특파원으로 재직할 당시 광주로 들어와 목숨을 걸고 계엄군에 의한 참사 현장을 기록, 독일 본사로 보내 광주의 비극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판결에 대한 항의 표시로 기로에 선 한국이라는 제목의 45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으며 86년에는 서울 광화문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맞아 목과 척추에 중상을 입기도 했죠. 1995년 은퇴한 힌츠페터는 죽음의 공포를 무릅쓴 치열한 기자 정신으로 한국인의 양심을 깨워 민주화를 앞당겼다는 공로로 2003년 11월 제2회 송건우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힌츠페터는 2016년 1월 독일 북부의 라체부르크에서 투병 끝에 7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생전에 내가 죽거든 광주에 묻어달라고 말해온 그의 유품은 2016년 5월 15일 광주 망월동 5.18 옛 묘역에 안치되었죠. 창밖엔 서글픈 비만 내려오네 내 마음 너무 안타까워 이제 다시 볼 수가 없기에 처음 만났던 그날도 비가 왔어 우산도 없이 마냥 걸었었지 너의 눈빛 촉촉히 빛나지 이밤 너에게 주고픈 노래 너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들어줄 사람도 없이 빗속으로 너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닿을
언론 통제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보도되지 않았던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 기여를 한 푸른 눈의 목격자 힌츠페터는 광주로 향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야지. 그게 기자가 하는 일이다. 1980년 5월의 광주가 민주화의 열기로 불타던 동안 위르겐 힌츠페터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자들도 목숨을 걸고 현장을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5.18을 최초로 취재하고 보도한 미국 CBS-TV의 유영길 기자를 비롯해 김창원 한국 TBC 영상기자, 최강태 미국 ABC 서울지국 영상기자, 유영상 미국 NBC 서울지국 영상기자, 이마에다 히로시 일본 NHK 영상기자 등이 그에 속하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꽃처럼 피어난 청춘을 아낌없이 쏟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정신으로 민주화 현장을 종횡무진 뛰어다닌 언론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영화 택시 운전사와 함께 1980년 5월 18일에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마다 신비한 문화여행을 떠나던 영화로운 문화기행은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여행 절대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했던 신비로운 여행들을 기억해주세요. 그동안의 여행이 여러분의 바쁜 하루, 상쾌한 기분 전환이자 잠시 동안의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이연주, 기술의 김지원, 함께한 저는 장윤서였습니다.